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한 전남 관광재단의 설립이 지난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보건인사와 업무 중복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다도해를 가로지르는 천사대교. 개통 7개월 만에 2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오가면서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잇따른 관광 인프라 등장으로 신안의 섬처럼 숨어있는 남도의 관광 자원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관광재단 설립을 민선 7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기존의 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을 따로 분리시켜 관광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재투자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도의 산지에 있는 각종의 저희들 관광 자원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홍보 마케팅에 주안점을 두고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관광산업 경쟁력이 열악한 전남에 관광산업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전남관광재단 설립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승인입니다. 재단 운영 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가 중복될 수 있고 광주시와 통합된 관광재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관광재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참여가 늘면서 관광업계 이익단체로 변질될 가능성과 보훈인사의 자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맞춤형 어떤 관광재단에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관이라든가 또는 뭐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협의체 구성해서 그 부분이 더 촘촘하게 챙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부터 정관을 마련하고 법인 등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내년 2월 도의회에서 재단 출연 동의안도 통과하면 자본금과 출연금 등으로 앞으로 5년간 100억 원의 지원금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SNS를 이용해서 조건 만남을 제안한 남성을 감금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20대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목포시의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으로 만난 남성 A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돌아다니면서 현금 19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21살의 B씨 등 여성 2명과 남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이 오늘 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협력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사업별 인재 발굴과 관리 교사 등을 지원을 하고 도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미인과 대안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등을 공동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협의회 산하에 상설협의체인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키로 합의했습니다. 목포 근대 역사관을 찾은 관람객 수가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근대 역사관을 다녀간 방문객 수는 모두 25만 400명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배 이상이 늘었고 2014년 개관 이래 최다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근대 역사관이 있는 원도심 일대가 전국 최초 면단위 문화재로 등록이 된 데다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근대사에 관심이 높아져서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민선으로 처음 치르는 목포시 체육회장 선거가 오는 29일 열립니다. 이광재 전 목포시 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송진호 전 전남 육상연맹 회장 등 2명이 출마한 가운데 목포시는 일체의 외부 개입이나 관여 없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 지역의 11개 농협이 해남사랑 상품권 구매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농협은 내년 1월부터 매년 해남사랑 상품권 15억 원을 구매해 영농자재 구매 교환과 임직원 수당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로컬푸드 판로 확대와 중소농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도권에 처음으로 전라남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했습니다. 수도권에 판매하는 로컬푸드는 24시간 내에 생산과 배송 그리고 판매까지 이뤄지고 강진과 영암 등 천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대구면 청자촌에 위치한 청우요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제1종 전문 사립박물관인 청우요 도자기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우효 박물관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뿐 아니라 타 박물관 소장 문화재와의 교환 전시, 그리고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옛 목포법원 부지 아파트 신축 공사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목포시 등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주거지와 4m 도로를 두고 LH의 행복주택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발파 진동과 소음, 먼지 피해를 입고 있고 20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사생활의 침해와 일조권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목포시가 민원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목포시가 400세대 아파트 단지 신축 계획에도 인근 소규모 도로를 소방도로로 확장하지 않고 건축 승인을 내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목포방송국은 전남 서남에서 집중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 김을 주제로 제작한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블랙푸드 김 검은 황금 일부를 잠시 뒤인 7시 40분부터 KBS 1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마른 김 형태로 세계 최고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전남의 김을 조명하고 중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K푸드로 각광을 받고 있는 현지 분위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기준 전남의 대출액은 모두 4조 8,8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가 급상승해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대출액은 11조 3천억 원으로 증가율이 17.3%를 기록해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번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지만은 중후반부엔 강한 한파가 예상이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